비대면 테크, 반도체, 바이오주가 계속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라는 기사. 금융사 대표 PB 6명이 말하는 하반기 재테크 전략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영끌이란 단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한 친구가 더블 번 거 보고 타이밍만 노리고 있는 예비개미 주부 이모씨, 환율 더 떨어지면 달러 좀 바꾸는 흐르는 사업가 김모씨, 이제는 내 집 사 기회를 영영 놓쳐버린 건 아닌지 고민이 많은 회사원 유모씨, 뭐 등등. 자산시장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갔다. 그래서 이 PB 금융사 대표 PB 6명한테 하반기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니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반기에 부동산보단 주식이다. 뭐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PB 대표 6명이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부동산보단 주식이다. 그리고 유동성 효과에 올라타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주식이 하반기에도 좋다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이제껏 많이 오른 게 IT 주도주였는데 IT가 더 간다라고 본다. 그리고 전체 영업이익 증가분 대부분이 IT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IT가 유망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은 당분간 먹구름이다. 근데 부동산이 먹구름 같진 않던데 요즘 보니까. 그쵸? 부동산 정책이 아무리 나와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던데. 아무튼 최근에 증시 자금에 우리 동학개미들이 진짜 많이 들어오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 대기 자금이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다. 사상 첫 50조를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 달째 횡보하는 장세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 예탁금이 계속 늘고 있다. 자, 동학개미 운동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신종어가 상당히 많이 생겼죠. 저는 뭐 주린이란 이야기도 이번에 처음 들었었는데 주식 초보 투자자를 주린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참 말도 재밌게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 어린이 해서. 자,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요즘에 빚까지 지면서 주식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여러분들은 빚은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빚테크는 사실 저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있는 돈만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1월 말에 투자자 예탁금이 28조였다가 3월 말에 43조, 그리고 지금 최근에 50조를 돌파했다.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빚지고 투자하는 거, 신용거래융자 규모도 3월 말에 6조 5천억이었는데 지금 12조 5천억으로 상당히 크게 증가했다. 결과적으로는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풍부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이 나올 수는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인버스를 몰빵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버스를 살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기사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자, 파월 문우신 추가 경제 지원 필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파월 부양책 빨리 걷어서는 안 된다. 문우신도 7월 중에 추가 부양책을 마련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시장을 받치고 있는 유동성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계속해서 어쨌든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한마디로 든든한 백 역할, 자기네가 내가 연준해서 든든한 백이 돼줄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자산 다 팔지 마. 들고 있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미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추가 부양책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공화당하고 민주당 양당 모두 추가 부양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통과가 된다라고 봅니다. 이제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차피 7월 달에 또다시 대규모 이제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코로나 처음 발생됐을 때 미국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나왔었는데 2조 달러. 근데 이번에는 그 이상의 또 규모로 추가 부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장에는 그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도 지금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확진자가 다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혹시나 안 나오면 우려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 나오면 그러면 그 기대감 때문에 시장을 받치고 있었는데 7월 달에 부양책이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주가가 폭락 나오는 거 아니냐?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기대감이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면 추가 부양에 대해서 이 어떤
재정 부담감을 근거로 들 수 있잖아요. 근거로 들면서 추가 부양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뭐 민주당이가 됐든 공화당이가 됐든 예, 둘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가능성이 반반 확률로 떨어지겠지만 지금 뭐 둘 다 부양하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7월 중에는 이제 대규모 또 부양안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꺾인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어떻게 보면 그 자체도 인버스에다가 몰빵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위험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전에 한번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4월 달이었나요? 4월 달에 지수가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자 이제 지수가 올라왔으니 그때 코로나 때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 그때 동학개미들이 우르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우르르 들어왔을 때 산 게 뭐였습니까? 삼성전자였잖아요. 삼성전자 샀는데 삼성전자는 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수 어느 정도 올라왔겠다. 그래서 자 이제 인버스다에서 인버스도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들이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다 뭐 반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로도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럼 인버스를 탄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시점도 아직까지는 아니다. 예. 왜냐면 시장이 아까도 보셨다시피 대기 자금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 공급 정책이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유동성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분명히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봤었기 때문에 쉽사리 그냥 우리가 이제 나이브하게 한마디로 순진하게 실적이 안 올라오면 당연히 주가가 거품이 끼었으면 거품은 빠져야 된다. 예, 그런 이제 단순한 논리로 보기에는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이해가 됐으면 1번 누르시고요. 이제 결국에는 시장은 지금 크게 올라가지도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많이 빠지지도 않을 것 같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좀 더 신중하게 뉴스 체크를 좀 해가면서 어떤 쪽을 공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도 예상보다 좋을 것 같다. 예. 2분기 실적이. 예. 요 내용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3위인 마이크론이 깜짝 놀랄만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2분기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6월달하고 8월달 매출 전망치도 높여 잡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증권사들이 컨센서스를 높게 잡으면서 마이크론이 실적 선방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마이크론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 당연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도 예상보다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도 저는 여러분들 이제 봐야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일봉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코스피 지수가 올라오는 동안에 삼성전자가 이제까지 아웃퍼폼을 하면 아웃퍼폼을 했지 언더퍼폼을 했던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시장보다 많이 오르면 많이 올랐지 삼성전자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 거죠.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수익률이 저조한 편이다 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은 언제 키 맞추기를 해도 키 맞추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2분기 때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이 반등이 드라마틱하게 나오질 않았었기 때문에 결국 3분기 때부터는 이 서버용 디램 수요가 늘어나면서 3분기 때부터는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되고 2분기 때는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예상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의 실적을 까보니까 2분기 때 실적을 까보니까 웬걸 2분기 실적이 좋겠는데 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도 상당히 빠르게 치고 올라갈 어떤 여건이 형성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안 들고 있고 내가 지금 현금이 있다 하면은 저는 삼성전자도 지금 사부작 매집해놓고 딱 기다리기 좋은 것 같아요. 5만원 초반대. 물론 5만원 깨지면은 이건 영혼까지 아까 영혼까지 털어서 사는 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튼 영혼까지 끌어다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4만원대에서는.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힌트가 다 나왔어요. 힌트가 나온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반도체 소재 장비 기업들은 전부 다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코로나 때 완전히 지금 이전과의 어떤 패턴에서 완전히 바뀐 현상이 나타난 게 지금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주가가 먼저 올라가면요. 그 이후에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부품주들이나 아니면 소재업체들이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소부장이 따라오는 이런 형태의 주가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은 엄청나게 잘 가는데 오히려 대장인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죠.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본의 수혜를 본 거예요. 소부장은. 일본에서 뭡니까 이제 자기네 핵심 부품이나 핵심 소재나 이런 것들을 수출을 막으니까 이게 삼성전자에서 자립형 기업들을 지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지분까지 매입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봐버린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꺾였을 것이다.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쪽이 완전히 폭망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오려면 반도체도 좋아야 되고 스마트폰도 좋아야 되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좋으면 엄청나게 좋아야죠. 한쪽이. 뭐 예전처럼 반도체 가격이 뭐 2달러에서 8달러대까지 급등을 하거나 스마트폰이 안 팔려도 그러면 실적이 엄청나게 급증할 수 있는데 뭐 반도체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은 안 팔리고 그러니 실적은 당연히 안 좋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예상치가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에서 그 눈높이보다는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다. 이게 결국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시차의 문제인데 예전에는 삼성이 올라가고 나머지 이제 소부장이 따라왔으면 이제 소부장이 올라가고 오히려 삼성이 그 뒤에 따라가는 형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부장 주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종목을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면서 오히려 대장인 삼성전자로 갈아타는 전략. 이것도 조금 좋아 보입니다.